1월 1일 노토반도 거기에 갑자기 간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지진 상태라고 3일 연속으로 재난이 발생하여서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에는 원전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일본의 원전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영어, 중국어 스케치북에 써서 화면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경우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인데요. 오후 4시 10분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이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동해 쪽에 한국에서도 좀 알려져 있는 니가타현하고 가까운 노토반도라는 작은 반도가 있는데요. 반도 끝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의 진도는 마그니튜도 7.6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본은 신정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즐기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거기에 갑자기 간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진원지는 지하 15km 정도 지점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얕은 데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관측이 지금 우세합니다. 도쿄돔라는 도무 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도무 구장 23개 정도에 해당되는 유체 물이 거기에 고여 있어 가지고 그 물 때문에 단층이 상당히 미끄러지게 돼 가지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진하고 다른 부분은요, 보통 지진은 본진이 있고 그 다음 요진이 이어져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진은 근발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본진이나 요진의 급별이 잘 없는 그러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상당히 무서운 지진 상태라고, 사실 2020년 이후 노토반도에서는요 지진이 바로바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 정도의 기간에 400번에서 500번 정도의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진도 6의 지진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노토반도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난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노토반도는 상당히 지진이 바로바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1일은요, 몇십 년 만에 혹은 몇백 년 만에 돌아온 상당히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분수칠이라든가 역학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kil이라고 하잖아요. 태길이라든가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돌아오는 굉장히 운세가 좋은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뭐 좋은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나에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토반도에서는 엄청나게 불행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한 역학 같은 거 믿을 수가 없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일본에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1월 1일 오후 4시쯤에 지진이 일어나고 즉각 대책본부를 가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하야시 관방 장관이 발표를 했고요. 키시다 총리의 지시, 대책본부의 상황, 이러한 내용을 브리핑했습니다. 먼저 정확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대피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충분한 정보를 줘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대책을 세우고 피해 지역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는 푸시형 지원,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월 2일에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비행기하고 해상보안청, 사실은 자위대라고 할 수가 있죠. 해상보안청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승객들은 문제가 없었는데요. 해안보안청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6명 중 5명 다 사망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파이럿인데 중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도 일본에서는 거의 일어난 적이 없는 사고가 그 1월 1일, 1월 2일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가지고요. 일본 사람들이 올해는 어떤 해가 될지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1월 3일에는 일본의 규슈, 가고시마 쪽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3일 연속으로 재난이 발생하여서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쓰나미 경보가 나왔고요. 쓰나미는 그 최고 높이가 1m 80cm였는데 그 사실 동북대 지진 때는 15m였어요. 그런데 1m 80cm의 쓰나미로 집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여진이라기보다 새로운 본진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여서 현재는 일단 쓰나미 경보는 해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요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노도반도에는 원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 쓴 원료, 그것을 연료 풀에 보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연료봉을 계속 냉각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연료봉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옆에 가면 30초 정도로 죽는 정도의 굉장히 반사능이 강한, 거기에 계속 그 냉각해야 되니까 냉각수를 보내기 위해서 전기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원이 일부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냉각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일부 오염수 상태로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 원전 쪽에서는 다른 확보하고 있는 전원으로 이제 대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흘러내려간 그 오염수도 큰 문제 없다라는 발표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큰 지진이 오면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상당히 지금 그 일본의 원전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이번에요, 대피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일본에서 여러 각국어, 한국말, 영어, 중국어 여러 가지 언어로 스케치북에 써서, 손으로 써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화면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거는 좀 IT 후진국의 면모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에 동북대지진의 교훈으로 뭔가 사람들이 긴박하게 느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자막으로 화면에 내보내는 것보다 그런 것도 못하는 정도로 지금 긴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일본 NHK에서는 2011년에 동북대지진 때 굉장한 그 쓰나미
쓰나미라든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아나운서들이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아나운서들이 엄청나게 반성해가지고 그때 자신들이 정확하게 그 강한 오조로 도망쳐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데려가야 된다라든가 이 말을 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긴박함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NHK 아나운서라든가 민방, 일본의 민방에서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아나운서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이 갑자기 오조가 달라지고 뭐 몇 년 초로 도망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면 사람들이 이것은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났다 느낀다, 막 이러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럴 경우는 사실 그 정부가 대책을 세웠어요. 항상 TV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주고 어디에 도망쳐야 된다라든가 예비적으로도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거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보통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재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요, 석 달에 한 번씩 재난 대비 훈련을 일본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요. 일본에서는 오하시모 훈련이라고 했어요. 오는 오쓰나 미루지 말아라, 하는 하시르나 뛰지 말아라, 시는 샤베르나 잡담하지 말아라, 모는 못 오르나 이거는 되돌아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되돌아가면 큰일 난다 라고 하여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먼저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아래에 들어가서, 그리고 조금 지진이 일단락되면 테이프소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몸에 밴 부분 있죠.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은 학교에서 하는 훈련도 대단히 진지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평소 때도요, 몸에 느끼는 약한 지진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수업 중에 교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흔들려서 끝날 것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1995년에 한신 효고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 일본 사람들은 조그만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크게 번지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할 때는 상당히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동북 대지진 때는 이러한 매뉴얼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소로 다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높은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테이프소에서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한꺼번에 400명, 500명 죽음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다 하면 높은 데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집단 행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이 판단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요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일본에 가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가까이에 있는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일본인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단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도 안 되고요. 개인적인 판단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노토 반도 지진은요, 사실 동해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요, 즉각 문경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이 일어난 4시 10분경에 지하수의 수위가 출렁 버렸다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한반도의 집안에도 영향을 주고, 동북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한반도 안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도 역시 지진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재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